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은 국가식품건설사 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사업단수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담당 관별, 국소 단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수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소기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주요 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 수입 등 15억 1,9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예산 현액 56억 284만 원 중 55억 8,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66만 원, 집행 잔액은 1,005만 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바쁘시면은 나가셔서 업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세연 푸드테크 계장입니다. 박옥경 기업유치 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선 계장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개요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억 794만 7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5억 1,9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요서 3쪽 결산서 18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현액 54억 7,845만 9천 원에서 지출액 54억 6,276만 3천 원, 보조금 반납금 565만 8천 원, 집행 잔액 1,003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재무 활동은 예산 현액 9,993만 9천 원이며 지출액 9,993만 4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천 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 현액 2,444만 1천 원에서 지출액은 2,443만 2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결산서 190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지출 잔액은 1,005만 2천 원으로 국가식품크루터 사업에 1,003만 8천 원, 행정 운영 경비 5천 원, 재무활동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 명시 2월 현황, 사고 2월 현황, 계속비 2월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계획서 5쪽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또한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크루터 담당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크루터 담당관 수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현재 우리 익산시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희망하고자 하고 또 들어오면서 또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면서 우리 시비 부분도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질문드려 볼 게 뭐냐면 우리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안에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이 보면 우리 익산시에 그 지방세를 내는 포지션이 100%인 업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점이 들어와서 본지점 간의 종업원 수 구분해서 100% 지방세를 다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도 몇 군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그 혹시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지방세 그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5년간 지금 사업이 준공되면 면제 저희가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대상이 몇 개인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보다는 세무과에서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네. 아직은 대상이 거의 저희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세는 면제이지만 네. 국세를 또 그만큼 내야 우리 지방에도 그 배분이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에 된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뚜렷하게 효과가 좀 있게끔 과장님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과보고서 타당성 신뢰도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뭐 이번에 국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뭐 150% 이게 초과 달성은 130% 이상, 미달성은 100% 이하. 그런데 거의 다 뭐 150%, 거의 160%, 190%까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딱 두 군데만 미달성을 했는데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과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한 해, 내년 한 해,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에 예산도 세우고 내가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혹시 그 제가 염려스러워 그러는데 이렇게 수치가 높을 정도 되면
이 여러 가지 이 정책 사업이나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목표가 설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목표치를 너무나 낮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과 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가식품그룹이 150% 초과 달성을 했더라고요. 150% 초과 달성했더라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 다음 정책 수립 이거 할 때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위원 검토도 받아서 하긴 하는데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좀 더 고민해서 다음에 수립할게요. 이제 목표 달성을 할 때는 전전도를 꼭 감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 네. 어떻게 아까 같이 그 변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제가 전년도치를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냥 세워져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익산시 발전에도 큰 영향이 있지만 익산 시민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세울 때 좀 목표치를 잘 설정을 해서 적절하게 세우시라 이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낮게 세워가지고 목표 초과 달성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히보다 아무리 그런다고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이 이렇게 높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염려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수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유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속일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속일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 1272억 4,800만원 중 1271억 6,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69억 7,900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2,410억 9,400만원 중 2,013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6억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8,700만원입니다. 4페이지서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2,410억 9,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0억 7,5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800만 원, 지출 잔액 11억 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예산 현액 320억 6,200만 원 중 283억 7,600만 원 지출하였고 11억 3,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1,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4억 4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명시 2월 현황입니다. 총 54건이며 예산 현액 632억 3,500만 원 중 지출액은 293억 2,400만 원이고 2월액은 302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고 2월 현황입니다. 총 13건이며 예산 현액 148억 4,900만 원 중 지출액은 34억 7,900만 원이고 2월액은 43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계속비 2월 예산 전용 및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재해 복구 지원 목적 예비비로 바이오 농업과는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12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촌활력과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 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9,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축산과는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으로 사업 등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바이오 농업과 농업인 소득원 개발 육성 융자금 채권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4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속일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견서 74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노 공동 자원화 지원 사업을 보조금 반납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탈 4억 5,400에서 3억 9천을 지금 반납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사업 마지막 연차에서 이 사업이 지금 포기가 발생이 됐다는 걸 아셨잖아요. 예.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92억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총사업비 지금 90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총사업비 92억 원으로 지금 책정된 사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돈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쪽에서 4억 원 정도 지금 그 설계해내고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포기를 허에 따라가지고 축협으로부터 지금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반납하고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포기한 이유는 본인 부담금이 자부담이 커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총사비는 92억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설계를 내보니까 100억 이상이 이제 추가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좀 똑같거든요. 저희도 예산을 지금 필요하면은 우리가 의회 보고해가지고 의회 이제 승인을 받고 하듯이 축협에서도 지금 보면 이사회라는 것을 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행정에서는 이런 국비 예산 따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예예. 어쨌든 중간에 이런 포기하는 그런 사업자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그 순위를 그 사람한테 뺏겼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제안해 주신 설명서 그 12페이지 한번 보면 이 명시월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그 대체적으로 지금 공사 기간 부족에 의한 명시 2월이 그 이유가 영농기 처리여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안 설명서 예, 12페이지요. 네네 12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예. 저희가 영농 시기라는 게 예. 거의 1년 내내 있잖아요. 겨울철을 빼고는 뭐 벼농사이든 뭐 농번기를 네,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영농기 예. 농번기. 그러니까 예, 농번기. 그게 뭐 모내기를 시작하고 나서 예. 추수가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예산 편성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걸 편성을 한 걸 겨울철에 4월 달까지 소비를 못 하고 집행을 못 하고 네. 영농이 지난 다음에 또 그렇죠. 이제 겨울철이 와야 예. 또 그 공사들 해당 공사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네. 겨울철 짧은 네. 기간에 공사를 못 온 게요. 네. 2월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2월된 내용들을 보니까 배수로 공사도 그 안에 또 들어있고 또 포장 공사 뭐 여러 가지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 또 이런 공사들이 예, 예. 그 연결되어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장마철 뭐 작년 재작년 뭐 침수 사태 겪으면서 예. 농민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농민들 그 피해 소식 들으면서 여기를 좀 미리 좀 배수로 정비도 좀 해주셨으면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예. 좀 그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예.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라는 예.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영농기에 물론 영향을 받긴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이 농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저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 네. 이제 저희 농정국에서는 최대한 네. 이렇게 작년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네. 서둘러 사업 추진하고 네, 부득이한 이제 사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것만 추수 이후에 네,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순덕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의견서 네, 페이지 81페이지 보면은 우리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의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이 있고 또 축산과나 산림과에 보면 다 신청자가 없어요. 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들을 다 못했는데 보니까 많네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에도 신청자가 없고 또 양돈 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 사업도 신청자가 없고 또 축산과에 보면 축산과에서도 수산 박람회 참가 지원에서도 그 신청자가 없고 자유관리 어업 육성 사업에도 신청자가 없고 닭 유해 해충 방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익산시에는 닭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없어요. 신청자가. 근데 또 산림과에도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있는데 여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신청자 지원이 없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저희 친환경 목재 수확 같은 경우는요. 벌채 면적이 5헥타 이상이 되는 경우만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5헥타 이상 벌채지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에 그렇게 할 때 그거 줄여서 했었으면 신청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5헥타라고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이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같은 경우 전 혜택을 못 보내요. 근데 이제 5헥타 이상 벌채한 산주한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홍보나 안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산림과 하셨으니까 유통과나 축산과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짧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유통과장 이명수입니다. 최저가격 지원되는 신청자가 없다고는 명시했는데 최저가격 지원 사업이 이렇게 기준 금액에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준 금액에 떨어진 그 농산물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돼서 반납한 겁니다.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지금 이렇게 신청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금액을 좀 더 낮췄으면 지원할 농가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금액을 기준 금액을 지금 정해놓고 그 금액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 기준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농진청하고 AT하고 그 유통 가격이 얼마 되고 인건비 얼마 되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금액이 안 되면 전혀 해당을 지원을 못 받네요. 예, 그러니까 몇 년간 지금 없어가지고 도에서 너무 이렇게 다른 데 쓸 예산인데 그렇게 반납하는 게 크다 보니까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지금 양파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양파를 없는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농가에서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 되나요? 그거는 최저가격 지원 사업에 양파는 빠지고 양파는 이제 활력가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최저가격 지원 사업에서 양파는 빠집니다. 우리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양파가 엄청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양파는 거기다가 포함이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유사한 사업이 활력가에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양파는 이제 농협에서 여산농협하고 원협에서 수매 가격이 결정된 후에 뭐 판매 행사를 하든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게.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지역에 거의 여산 뭐 금막 왕궁 이쪽에서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이걸 양파를 순배를 뭐 수확을 할 수 있네 없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까 그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농진청이나 여기 도에서나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들은 좀 더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계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요. 사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추경 때 한번 조정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별로 그렇게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돼지가 서 있으면은 이렇게 무게를 안 올리고도 이렇게 재는 신식 기계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니까 별로 이렇게 효용을 못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1차 년도 추경 때 이걸 우리 없으니까 전부 가져가라 이제 했었는데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수산 박람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지금 저희가 35개 그 관련 업계를 해갖고 지금 공문을 2번이나 내렸었거든요. 근데 신청이 없어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자율관리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신청자는 원래 저 익산 자율관리업 육성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저 윤승래 씨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하나가 있는데 그쪽이
사업은 배정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 운반 차량을 사는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대를 사냐 3대를 하냐 그 부분 가지고 이견이 안 돼가지고 포기한 그런 상황 마지막에 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양식장 방사능 검사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후쿠시마 그 관련 때문에 지금 한번 생겼었는데 이것은 다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쪽은 이게 좀 한 것 같은 저희는 이제 바다를 내수면만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못 지원 뭐 지출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닭 유해충 지원과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산란계 농가들이 지금 대상이 됐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 사업 지침이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해에 AI가 발생을 하면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면 강민수라고 소명옥 씨라고는 2분 있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작년에 지금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한 그런 사항이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전배 관련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도 계속 했었는데 지금 다 회수를 못하고 일부만 좀 타지고는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일부를 좀 남겨놓고 온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는 뭐 질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농촌활력과는 앉으시고 뭐 축산과 김수당 의원님 축산과 질의 뭐 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아까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즈백 사액에 말 그대로 신청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예산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본인들의 문제로 해서 이걸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같이 잘 받을 수 있게 가운데서 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시 역할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익사 이제 1년 우선 상반기에 결산하면서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홍보 좀 많이 부탁하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의원입니다. 이제 그 본 의원이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았던 것이 성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이 성과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해에 결산을 보고 다음 예산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우리 바이오농업도 바이오농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여기는 200%, 130%, 130% 다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고 축산과만 97% 이제 100% 이하. 이게 초과 달성은 130%, 100% 이하는 미달성 그러는데 축산과는 양식장 소득세 지원율 뭐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걱정이 이거요. 그러면 초과 달성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초과 달성이 자연스럽게 초과 달성이 되는 그 원인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 지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정할 때는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정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 영향이 있고 성과가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하향 수치를 소극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거의 뭐 우리 농정목반이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다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높아요. 초과 달성률 2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수치가 너무 허구맹랑하다. 그래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성과라고 하는 성과 목표치는 정책 사업이나 또 내가 내년에 어떤
외부적 환경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걸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를 그냥 해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높고 어느 때는 낮고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을 해서 좋지만 의원으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초과 달성 200%까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미집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우리 저 김순덕 의원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1억 원 이상이 솔찬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너무 액수가 커요. 그야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의 수입 이 실질적으로 미납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세의 수입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증가 원인이 우리 농정부 직관련에 있어요. 낭산, 폐석산, 부적정 폐기물 집행대행하고 자동차 손해 뭐 이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동차하고 주정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냥 적절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부가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즘 신문계에다가 고발하고 자기가 전화로 고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가 금액이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과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자동차하고 낭산 폐석산 문제가 큰 원인이 되지만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미집행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축산과 농촌환력과 농산유통과 실질적으로 산림과 이런데 우리 건설국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국이 경작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축산과 같은 것은 너무나 많아요. 건수가. 그렇죠? 이렇게 많아서야 쓰겠느냐 이거. 농촌 활력과도 실질적으로 상당하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역시 높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서 이걸 좀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집행 잔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이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산의 효율성하고 직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이런 데다 묶여가지고 전액 미집행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 지금 수건사업비조차도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조차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미집행하는 이유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국장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좀 후배들한테 잘 좀 권고 좀 해주세요.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정국이 5개 과가 이렇게 우리 익산시 농업을 책임지고 이렇게 잘 수행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농촌 활력과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 기간이 4년 5년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그 당해년도 사업 외에는 이제 또 명시를 이월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바이오농업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당해년도에 해결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거의 다 바이오농업과에서는.
뭐 농배수로나 이런 모든 그런 무너진 사업 바로바로 이제 단가 계약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바이오농업 과장님 사실은 가장 고생은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의 전반적인 무너진 사업은 바이오농업과에서 다 해결해내야 되고 기반조성계도 다 하고 있는데 기반조성계는 고생을 하고도 가장 또 민원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기반조성계가. 그런데 이제 기반조성계가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에 좀 효율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 선거 때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대부분 다 기반조성계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단가 계약 업체가 일을 한 19가지를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농가들은 모내기 하려고 그냥 급해 죽겠는데 19가지가 밀려 있어가지고 그냥 정말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단가 계약 업체를 좀 늘려서라도 농민들이 바로바로 그런 내일모레 못 심어야 되는데 그거 토사가 쌓여가지고 배수가 안 돼갖고 물이 안 들어온다는데 그걸 한 열흘만 참아주세요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기반조성계 계장님 애쓰시는 줄 압니다. 정말로 뭐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곤해 있지만 좀 효율성 있게 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는 또 부서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농촌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구수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원인별로 보면 세부 자료 내역을 13쪽부터 1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8건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16쪽부터 1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2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2월은 세부 사업 통계 목별 총 68건 27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명시 2월은 세부 사업 통계 목별로 총 7건으로 그 세부 내역은 자료 20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사고 2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 2월은 세부 사업 통계 목별 총 29건이며 특별회계 사고 2월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 2월 세부 내역은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계속비 2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2월은 건설과 세부사업 총 4건이며 31쪽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공영개발사업 총 5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 30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아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청사 건립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68억 7,500만원, 당해년도 조성액 115억 2,200만원으로 총 583억 9,7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은 신청사 공사 추진에 따라 430억 4천만원이며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5,700만원입니다. 42쪽 채권 증감액 현황과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세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속일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보입니다. 김미선 의원입니다. 결산 감사 의견서에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31.28%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그 말씀하신 요지는 전년도보다 지금 주장차 과태료가 상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 과태료를 네.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그 31.28%가 증가했다는 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 징수해 가고 올해 징수해 가고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아무래도 그 전년 2023년도까지는 현년도 부가부만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년도 부는 이제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단속 화보라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 우리 과에서 차량에 대한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차량 압류만 예. 뭐 따로 그 관리하는 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압류만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폐차할 때나 소유권 이전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 예. 그냥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을 한다거나 차량을 폐차할 때만 우리 시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과태료. 그 전에 또 징수 쪽에서 징수 파트에서 관연도부는 거기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우리 또 38기동대가 뭐 이런 우리 그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담반들도 그런 과태료를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를 질문하기 이전에 이제 서류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안 내는데 이제 구로구 같은 데는 100만 원 이상 그 체납을 한 사람들한테는 예. 그 통장 압류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예. 차량 압류 외에 그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액을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다른 건 없고 소유권을 이전한다거나 폐차할 때 그때만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의 불합리함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납부를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그 우리가 여기 4대 의무 그 중에 하나하고 납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 의식을 좀 잘 바꾸셔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의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좀 그 성과 보고서를 한번 좀 쭉 봤어요. 전반적으로도 한번 봤는데 뭐 국장님 거의 다 뭐 130%, 200% 다 초과 달성했더라고. 두 개 과만 실질적으로 미달성됐고. 네. 이제 걱정이 이게 초과 달성했는데 뭐 걱정을 하냐 하지만 목표치를 너무나도 하향 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건 200%까지 나왔고 사실은 축산과 교통행정과가 97% 뭐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 네. 이런 데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제가 걱정스러워요. 네. 수치를 너무나 목표를 너무나 수치를 낮게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정할 때 성과봉을 내가 수치를 정할 때는 그해 이제 다음에 이런 어떤 외부적 변화라든지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막 목표가 초과 달성이 돼버리고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확히 이 목표 수치를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부인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초과 달성하는 것은 네. 의구심이 생겨.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초과 달성은 130%까지거든. 근데 200% 막 160%, 180% 이래요. 이런 것은 너무 의구심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네. 드리고 조금 국장님이 좀 개도 한번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김미선 의원님께 세입 수입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통행자 걱정이요. 교통행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사실은 당해년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남은 징수과로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과에서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강제 조항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도 계도를 좀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예, 알겠습니다. 계도뿐이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 요즘 막 신문고라든지 또는 뭐 개인이 막 전화로 접수하는 것도 많고 사진 찍어서 네. 또는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막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부가 건수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예산이 빨리 부과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걸 거의 지금 세입 수입은 우리 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미집행 현황을 좀 한번 좀 쭉 봤어요.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미집행 현황이 사실은 우리 북은 사실은 건설과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그냥 전액 미집행해버리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 요즘 경장이 어려운데 네. 이런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한 그런 세밀하고 철저하게 그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전액 미집행되는 사회가 또 사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명시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것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터 우리가 명시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좀 국과장님들, 아니 과장님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데 안 굳혀져 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개도 좀 해주세요. 네. 근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만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교통행정과 좀 결산인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었게 저는. 예.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죠? ITS 전반적인 겁니다. 네, 전반적이죠. 예. 전반적 신호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 인도 신호 체계 보시면 현재 시간형으로 이렇게 그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신호 체계를 기준을 잡고 있죠. 예. 혹시 소리나 알림을 하고 있는 체계가 지금 구축이 잘 되고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있죠. 예. 시내 지역은 일부 있고 없는 지역도 많은데 예. 지금 보면 그 노약자 같은 경우는 숫자보다 이 소리에 좀 민감한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소리를 통해서 알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어떠냐 싶은 이런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노후 차량, 예, 그 어느 정도 교체됐는지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지금 노후 차량 교체 10대가 교체 예정이고요. 지금 거의 지금 그 시간이 그 상당히 그 부품하고 장비 부착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네네. 예. 현재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다 예, 돼요. 예. 수고하시고요. 구입은 다 하고요. 예. 예, 장비 지금 그 구체화하는 부분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교통약자 이용자들이 상당한 그 만족도라 그럴까? 이 부분에서 저에게 민원이 아주 좋게 오더라고요. 예, 신경 감사합니다.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신호책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국은 명시월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보니까 이 328페이지부터 보면 쭉 명시월이 거의 다 명시월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명시월이 많이 되나? 봤을 때 이제 예산에 좀 효율적인 운영이나 회계 연도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게 좀 뭐가 계획을 좀 잘못 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원님이 뭐 지적하신 부분이 뭐 저희가 이제 부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을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수립된 계획을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변수들 때문에 행정에서는 사업을 이제 착수를 못하고 전액 이제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대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년마다 결산 때 이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2월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그런 2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진행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천재지변이나 민원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금방 우리 과에서 제안 설명서를 갖고 와서 거기 이제 2월 사유를 또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좀 건설국이나 바이오농업국은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받아서 네. 지역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이 사업을 못해서 이렇게 명시월이 많이 됐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희가 일부 이제 준비가 덜 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런 2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애감은하고 직감은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날 거라는 건 계획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그 계획에 잘 맞춰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제가 면 단위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역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해도 한두 건 얘기하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런 기반 시설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예산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없으시면 우리 건설국도 뭐 다른 부서와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김순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 부서별로 이제 뭐 사고 2월이든지 명시 2월이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다 발생을 합니다. 네, 발생하는데 이제 건설국 쪽에서는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 눈에 이렇게 띄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2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명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명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데 사고 2월 그다음에 또 일부 명시 2월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과 충돌하는 부분 때문에 명시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민원인과 문제 해결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면은 그런 사고 2월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그렇게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거 다음에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다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김수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일 것 같고 우리 박중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수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스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시정 현업 사업 해결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소길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 현액 55억 4,200만 원 중 59억 4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9억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일반에게 세출은 2023년보다 24% 감액된 예산 현액 188억 3,700만 원 중 17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188억 3,7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은 6,600만 원, 지출 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사업 중 집행 잔액 2천만 원 이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예산 현액 22억 1,700만 원 중 1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잔액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명시 2월 현액입니다. 명시 2월은 농촌지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사업 한 건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2월되었으며 현재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사고 2월, 계속비 2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목적 예비비로 기술보급과에서 토마토 뿔나방 발생으로 재배농가 집중 방제를 위해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벼멸구 확산에 따른 긴급 방제를 위해서 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길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도 기술센터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신다는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내용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지 잘하신다는 내용은 잘 표현을 잘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술센터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하신다는 농민들의 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도 쭉 우리 농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업 잘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익산시의 농업이 활기차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 사업단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단장 나은정입니다. 상하수도 사업단 소관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하는 데에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영 상수도 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386억 4,600만 원으로 상수도가 500억 9,100만 원, 하수도가 885억 5,500만 원, 지출액은 1,120억 400만 원으로 상수도가 429억 4,400만 원, 하수도가 690억 6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 실제 수납액은 1,357억 5,500만 원으로 상수도가 491억 6,400만 원, 하수도가 865억 9,100만 원, 미수납액 총액은 28억 9,100만 원으로 상수도가 9억 2,700만 원, 할수도가 19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지출 총액은 1,120억 400만 원으로 상수도가 429억 4,400만 원, 할수도가 690억 6천만 원. 다음 연도 2월액은 200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가 49억 100만 원, 할수도가 15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 중 집행 잔액은 39억 8,300만 원으로 상수도가 16억 8천만 원, 하수도가 23억 300만 원.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출 잔액은 29억 3,500만 원으로 상수도가 15억 8천만 원, 하수도가 13억 5,5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상수도가 2,900만 원, 할수도가 5억 2,700만 원. 예비비 4억 9,200만 원으로 상수도가 7,200만 원, 할수도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5쪽에서 6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26건, 사업비 총액 654억 8,800만 원으로 상수도가 16건에 251억 6,800만 원, 할수도가 10건에 403억 2천만 원. 해당 사업의 집행 잔액은 35억 5,400만 원으로 상수도가 14억 4,900만 원, 할수도가 2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월 2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계량 명시월은 7건에 57억 4,400만 원으로 상수속가 3건에 49억 100만 원, 할속가 4건에 8억 4,300만 원, 8쪽의 계속비 이월은 할수속가 11건에 143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보유 채권은 전신 전화 가입에 따른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 변동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재고자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 감소된 7억 9,200만 원으로 상수속가 7억 4,400만 원, 할속가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설비재산 등 증감액 현황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전년 대비 260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조 1,927억 원 27억 6천만 원으로 상수속가 3,901억 1,400만 원, 할수속가 8,026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단에서는 세입세출부나 사업 수행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소길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 사업단 수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 예산안 저기 51페이지에 예산안 51페이지 보면 그 용역비 예산안 전부 4억이었거든요. 네. 4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만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보고 예. 다시 질의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질의 종결하겠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산 승인이니까 제가 대무제표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수용과 미수금 쪽에 2023년도가 8억 9천이고 24년도가 5억 2,200이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연도별로 23년도는 27.6%이고 24년도에는 10.5%예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용과 저 이걸 책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상법에서는 이 대손 상각 충당금 설정하는 금액이 그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23년, 24년 프로테이지가 다르고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손 상각비가 2억 1,200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좀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주신 이 오늘 결산 승인 개요서에 보면 제일 앞에 세입건에 보면 결손 처분한 금액이 6억 3,500이 있어요. 오늘 설명 자료에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상수도과 과장님께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 2024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 상수도과에서만 6억 3,500입니까?
저희가 지금 결손 처분한 것이 그 4억 4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하수도가가 2억 3,100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손 처분한 저희가 이제 그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그 사무할 시효가 이제 3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부가분에 대해서 지금 결손 처분을 갖다 한 거고요. 여기서 4억 400만 원 돈 중에 그 충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한 내용대로 변동은 맞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상에 그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자료 요청한 부분 상세하게 점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지금 금방 우리 말씀 자료에서 보면 미수납 총액이 28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수도가가 9억 2,700만 원이고 하수도가가 19억 6,400만 원인데 이 미수납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이 미수납 금액이 이렇게 많은가요? 체납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상수도 하수도가 요금 체납액. 네. 그러면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더 한 3배 정도가 더 많네요. 왜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더 많이 받나요?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가 더 부과가 되고 이제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 분들이 체납액이 좀 많아서 금액이 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납 금액을 회차 근데 이게 좀 처리 이거를 받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수납 총액이 28억 정도 거의 29억 정도가 돼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미수납이 어떻게 잘 됐을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상하수도 사업은 사업할 때마다 좀 규모가 좀 굉장히 좀 파이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이렇게 건설업체나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익산도 사실은 그 사업을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익산 업체, 관내 업체에서는 사업 참여를 하기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우면 과연 익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그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의 요청은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입찰에서 이제 규모 있는 적정한 업체가 오면은 거기에서 관내 거의 관련된 그 업체도 규모가 작지만은 좀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함께 조금 몇 프로 정도 20%든 30%든 관내 업체 참여를 좀 높여줘야 이 사람들이 좀 실적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익산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 관내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관내 업체들이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런 코어를 키워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익산시는 계속 무한적으로 외부 업체, 적정한 업체는 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좀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 업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상하수 사업단의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네,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 사업단수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효율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보고서 1쪽부터 3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은 3,679억 4,75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7.1%인 3,939억 6,356만 원이고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5.5%인 3,761억 8,499만 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은 6,481억 8,557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8%인 5,431억 3,972만 원이며 이월액은 14%인 908억 7,571만 원입니다. 이에 집행잔액은 1.4%인 94억 9,572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 이체는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 건설과의 만경강 문화관 관련 예산 2억 891만 원이 문화관광 산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금은 2024년 말 도시전략 사업과의 총사 권리기금은 153억 5,708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83.8%로 익산시 전체 예산 집행률 88.8%보다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이월액은 14%로 익산시 전체 이월률 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집행 잔액이 94억 9,575만 원 2만 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결산 추경 반영 등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이 908억 7,571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 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여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에 익산시는 일반회계 예비비 49억 123만 원 중 31억 1,535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바이오 농종국의 3개과 및 농업기술센터 23억 7,242만 원입니다. 보고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ABB 집행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호흡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탄력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ABB 지출 승인의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수 단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회의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